이것은 상당히 큰 뉴스다. 지금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상장 기업의 72.3%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어요. 시가총액의 85.7%가 수도권에 있어요. 사실 이렇게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지요. 이게 상당히 비효율이다. 그리고 삶의 질에도 치명적이다. 전체적 국가 경쟁에 떨어뜨린다. 뭐 이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자명한 이치고 뭐 답은 뻔하죠. 뻔하지만 쉽지 않다. 오래전부터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은 있어 왔고 너무나 불균형이 심해서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린다 이런 우려가 있어 왔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면적이 서울 특별시면이 0.6%예요. 여기에 20% 가까운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인구 조사 결과가 국회를 통해서 통계청 자료인데 발표가 됐어요. 7월 달에 인구 숫자를 보면 전체 국민이 5,170만 9천 명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2,584만 4천 명.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49.98%라는 얘기거든요. 7월 달 통계예요. 이게 그동안의 인구 증가 추세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금년 9월 달에, 지금이죠. 9월 달에 50%를 넘길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인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이 전국의 돈, 인재, 사람, 기업을 사실 이렇게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지요. 상장 기업의 72.3%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어요. 그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총액의 85.7%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 돈이 다 이제 수도권에 있다니. 기업도 그렇고 지방에는 이제 그래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기업, 돈,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제일 지금 고민이 일자리 아닙니까? 취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에요. 대구뿐만이 전국의 지방 도시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지방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지방으로 가면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초, 중, 고등학교는 이미 폐교된 게 아주 흔하고 이제 뉴스도 아니에요. 대학들까지 이제는 줄폐교 사태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지방대학이 위기란 말이 많이 돌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신입생이 없고 도저히 이제 경영이 안 되니까 물론 다 사립대학이죠. 수도권에 많이 간 청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가서 인구 증가되는 것이고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아니에요. 또 지방은 지방대로 청년층이 떠나고 하니까 초고령 사회로 이미 대부분 진입했어요. 그 활력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정부가 지방을 육성하고자 해도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청년층이 떠나는 게 일자리에서 많이 비롯되니까 이 청년층이 이미 떠나서 없는 상태가 되니까 기업들이 잘 안 와요. 악순환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수도권에서는 너무 과밀하니까 50% 넘게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 땅값이 오르죠. 임대료 오르죠. 당연히 물가 오르죠. 서울 가서 식사하면은요,
똑같은 메뉴, 똑같은 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에서 식사하는 것도 훨씬 비싸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땅값, 집값 비싸, 다 비싸니까. 서울시의 물가 지수가 이게 전 세계 그 큰 도시들의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가 뉴욕하고 같이 세계 7위예요. 7위. 물가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워낙 과밀하니까. 그 다음에 환경오염, 공기질, 교통난, 모든 기본적인 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건들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그 유례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하고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었고 정부들도 여러 가지 했어요. 예컨대 뭐 수도권 규제 정책도 있죠.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없어지거나 완화되거나 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어촌으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 정부가 정착 보조금을 줘요. 지방대학 육성 정책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정부가 요새 펴고 있는 것이 지방 공공기관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앞으로 물론 이게 경과 조치가 있지만 앞으로 2022년도까지 30%를 그 지역 대학 졸업생들로 채용을 해라. 이게 이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 혹은 할당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더라도 그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혹은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좀 육성하거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인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 이게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해졌다시피 한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했죠. 과거에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극약 처방까지 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를 이전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종시가 됐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도 옮기는 거는 완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에 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죠.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150개가 넘어요. 공공기관을 그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시켰잖아요. 이건 상당히 극약 처방이거든요. 논란도 많았고 부작용도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이 불균형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그 정책이 가능했던 건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면 앞으로는 어느 정권도 어느 정치인도 정당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펴기가 힘들다. 왜? 다 어떤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이게 권력도 획득이 되는 거고 정당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과연 정책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답은 뻔하죠. 뻔하지만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물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수단을 통하든
지방 도시들에서도 일자리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인프라에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좋잖아요. 공기 좋고, 뭐 교통난도 덜 심하고, 집값도 안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겠죠.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드냐인데, 그 여건은 어마어마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 아니면 하기 힘들다. 그렇잖아. 좁은 땅인데 전 국토를 고루고루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도 수도권도 그렇고 비수도권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비효율이다. 그리고 삶의 질에도 치명적이다. 전체적 국가 경쟁에 떨어뜨린다. 뭐 이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자명한 이치고, 그래 따라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거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자명한 결론인데, 이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정책 수단이나 이걸 추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한번 저렇게 집중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무리 이게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정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반대하거든요.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다 같이 죽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손해보면서 하려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당장 그 사람들 빼내면 수도권에서 분산 정책을 펴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죠. 그 필요하죠. 다 동의하지만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반대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는 그 순간 노하고 나타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이게 이제 앞으로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죠. 흔히 이제 영호남 지역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많이 이제는 좀 극복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이 갈등이 워낙 크고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남, 호남, 뭐 충청, 강원 할 것 없이 이제는 비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절반의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이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아주 큰 목소리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대한민국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한 국가 안에서 힘 있는 지역과 힘 없는 지역이 꼭 그런 식민지 관계처럼 두 개의 나라인데, 위에 수도권에 있는 나라는 1등 국가고, 혹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다. 혹은 열등한 국민이다. 이번 타이틀을 지역민이여 봉기하라 이런 걸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세다.